연산자 함수를 작성을 할 때 유의사항 두 번째 부분을 보면 단항 연산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 정의 객체에 대한 연산자 함수여야 하고, 또 이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두 피연산자 중 하나는 반드시 객체여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내가 연산자 함수를 멤버 함수 형태로 추가할 수 있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여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객체에 대한 연산을 수행을 할 때 객체와 객체 간의 연산이 아니라 객체와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 혹은 다른 클래스 타입의 데이터와 같이 연산하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의의 컴플렉스 객체 C1에 대해서 복소수 객체 C1에 3을 더한다라는 것은 소위 3 플러스 0i의 형태가 되어지는, 즉 실수부 값만 3을 더 증가하는 형태로 연산이 일어나면 되겠죠. 따라서 이 연산 표현은 C1. 오퍼레이터 플러스 괄호 3이라는 형태로 하나의 정수값을 전달받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 함수를 만들어두면 될 것이에요. 자, 반면에 덧셈 연산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연산과 똑같은 연산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중심이 되어지는 객체가 첫 번째 피연산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3이라는 객체에 대해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 함수가 호출되어져야 할 것이요, 그 연산자 함수는 매개 변수로 컴플렉스라는 내가 만든 객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런 연산자 함수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 자료형에 대해서 연산자 함수를 오버로딩 할 수 없다라고 했었던 것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산자 함수를 내 클래스의 멤버 함수 형태로 구현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내장형 데이터는 반드시 두 번째 피연산자로 위치하도록 하고, 첫 번째 피연산자는 내가 손댈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순서 지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표현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산자 함수를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인 friend 함수로 연산자 함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friend 함수 형태로 연산자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 표현도 두 번째 표현도 다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멤버 함수 형태로 연산자 함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식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표현과 같이 내 클래스 타입의 객체에 대해서 내장형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멤버 함수 형태로 작성해주면 될 것이고, 두 번째 표현처럼 내장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내 클래스 타입의 객체를 연산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friend 함수로 만들어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friend 함수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정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그 클래스에 소속되어진 함수를 가리켰었죠. 반면에 특정 클래스의 friend 함수라는 것은 그 클래스의 멤버는 아니지만 그 클래스의 멤버 함수처럼 해당하는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진 함수를 friend 함수라고 표현해 줍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우리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집 멤버인 우리 집 가족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랑 아주 친한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도 아주 잘 아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집에 없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우리 집에 방문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은 아니지만 우리 집 가족 구성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 접근을 허용되어진 외부인을 우리 가족의 친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우리 집 컴퓨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나의 친한 친구라는 선언은 그 친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가족 구성원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어떤 특정 클래스의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friend 함수는 그저 함수가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선언부에 특정 함수를 나의 friend 함수로 선언하겠다라는 함수의 선언문을 포함해 줌으로써 지정을 해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friend 함수는 멤버 함수가 아니면서도 해당하는 객체의 프라이빗 멤버까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의무의 하나의 함수가 둘 이상의 객체의 프라이빗 멤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더불어서 연산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서 멤버는 아닌 일반 함수이지만 대상되어지는 클래스의 멤버에 마치 멤버 함수들처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데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friend 함수가 갖는 특징들을 보면
일단 내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아닌 함수인 것이죠. 내 클래스에 소속되어진 함수가 아니라 내 클래스와 친구인 함수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주면 될 것이에요. 따라서 내 클래스 입장에서 나의 friend 함수는 아마도 어느 클래스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일반 함수일 수 있거나 혹은 다른 클래스의 멤버 함수이면서 내 클래스의 friend 함수로 선언되어진 그런 함수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friend 함수는 꼭 일반 함수여야 한다라는 제약이 있지는 않아요. 그저 내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아닌 그런 함수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일반 함수 형태의 friend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friend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함수 호출 형태가 바뀌지는 않아요. 일반 함수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함수 형태로 호출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또 그 클래스의 멤버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상속되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이런 friend 함수는 각각의 연관되어진 정보를 하나의 클래스 객체로 모아놓은 캡슐화의 관점에는 사실상 위배되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프라이빗 멤버를 내 클래스의 멤버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프렌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허용적인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프렌드 함수를 남용하게 되어지는 것은 객체지향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프렌드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자바 언어에서는 프렌드 함수라는 개념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더불어서 연산자 함수의 오버로딩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프렌드 함수로 연산자 함수를 오버로딩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특징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프렌드 함수는 특정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아니라 단지 일반 함수 형태를 취한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특정 객체에 대해서 호출되어지지 않고 따라서 함수 호출 시 현재 함수를 호출한 객체에 대한 디스포인터가 자동으로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멤버 함수 형태로 연산자 함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첫 번째 피연산자에 대한 주소값이 디스포인터로 자동으로 전달되어진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friend 함수 형태로 연산자 함수를 오버로딩하게 되어지면 두 피연산자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줘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friend 함수로 연산자 함수를 구현하게 되어지면 그 연산과 관계되어진 모든 피연산자를 friend인 연산자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두 피연산자들을 모두 다, 단항 연산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연산자를, 다만 증감 연산자의 후위 표현인 경우에는 하나의 피연산자와 추가적으로 전달되어지는 더미 정수를 위해서 두 개의 인수를 매개 변수로 전달받게 되어지는 특징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런 경우, 즉 내장형 데이터가 첫 번째 피연산자로 사용되어지는 연산자 함수의 경우에서도 어차피 friend 함수는 일반 함수 형태로 구현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피연산자를 다 전달받는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friend 연산자 함수는 내장형 데이터를 첫 번째 피연산자로 갖는 경우나 출력 연산자를 오버로딩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다만 다음의 연산자들은 friend 함수로 오버로딩하지 못하는 그런 연산자이기도 해요. 다만 우리는 어떤 것을 멤버 함수로 또 어떤 것을 friend 연산자 함수로 만들 것인지를 개별적으로 기억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연산자 함수는 멤버 함수 형태로 오버로딩 해주고 우리 수준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friend 연산자 함수로 오버로딩 해준다 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컴플렉스 객체에 대해 하나의 정수값을 더하는 덧셈 연산자 함수를 멤버 함수 형태로 정의했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의 멤버 함수인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 함수는 디스포인터로 전달받은 현재 객체의 실수부에다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정수값을 더해서 새로운 복소수 객체를 만들어주고 물론 허수부 값은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지역적인 객체 값을 반환해주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C1 플러스 3이라는 표현식은 내부적으로 C1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 함수가 호출되면서 3의 인수값을 갖는 형태로 호출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선 표현식에 대해서 두 피연산자를 교환 법칙을 적용을 해서 내장 데이터인 정수값을 첫 번째 피연산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정수에 대해서 컴플렉스의 매개 변수를 갖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 함수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friend 함수 형태로
즉 일반 함수가 되는 거죠. 앞에 컴플렉스 콜론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에 유의합시다.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일반 함수를 정의하되 두 피연산자, 즉 첫 번째 피연산자인 정수값과 두 번째 피연산자인 컴플렉스 객체에 대한 컨스트 레퍼런스를 전달받아서 두 번째 피연산자로 표현되어지는 복소수 객체의 실수부에다가 첫 번째 피연산자로 전달되어진 정수값을 더해서 새로운 복소수 객체를 만들고 그것을 반환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의되어진 연산자 함수에서 현재 컴플렉스의 프라이빗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하기 위해서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에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함수가 나의 프렌드 함수다 라는 것을 프렌드 키워드와 더불어서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되어진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컴플렉스 클래스의 선언부에 정수와 컴플렉스의 컨스트 레퍼런스를 매개 변수로 갖는 오퍼레이터 플러스라는 연산자 함수를 프렌드 함수로 선언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friend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보면 다른 멤버 함수와 차이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함수의 정의 부분들에 가보면 일반적인 멤버 함수를 정의했을 때와 달리 friend 함수로 선언되어진 정수와 컴플렉스의 컨스트 레퍼런스를 전달받는 함수는 컴플렉스 콜론이라는 영역 지정 연산자를 통해서 함수의 이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그냥 일반 함수로 정의되어 있되 이 일반 함수를 컴플렉스 클래스 내에서 friend 함수로 지정해 주었기에 해당한 함수 내에서 현재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라는 점을 눈여겨 봐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컴플렉스 객체의 정수를 더하는 연산뿐만 아니라 정수값에다가 컴플렉스 객체 값을 더하는 연산도 적절히 처리되어 줄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